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AI 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는 배재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검색, 특히 특허 검색의 번역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상세한 수식이나 로직은 제외하고 기본적인 원리와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맨틱 서치라 불리는 의미 기반 검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맨틱 서치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두 가지 주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의 형태로 사용자가 몇 개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서를 찾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검색에서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맨틱 서치 같은 경우는 키워드보다는 구문이나 문장 또는 문서 전체를 지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와 문서 사이의 유사도 계산 방법으로 기존에는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매칭되었는지를 통해서 문서와 지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했다면 세맨틱 서치에서는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지리와 비슷한 단어 또는 어구 또는 문장 등이 자주 나타나는 문서의 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지리와 더 의미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찾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맨틱 서치에서는 벡터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고 벡터 코사인 연산을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벡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색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특허 검색의 경우도 키프리스에서 이미 두 가지 검색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문서를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리로 BLDC 전동기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두 키워드를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 키워드 사이에 거리가 짧은 문서들의 점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결과가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포털에서 사용하는 검색 엔진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문장 검색이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문장 또는 문서 전체를 지리로 사용해서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실제 정확한 내부 동작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지리 형태로 봤을 때는 세맨틱 서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또는 문서 전체가 입력될 경우는 보통 그 입력된 텍스트로부터 키워드들을 추출을 하고 그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 문서를 찾아주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키워드 매칭 방식으로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언어라는 것은 단어나 구문 또는 문단 사이에 경계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키워드라 부르는 것도 어떤 글자, 어떤 단어까지를 포함할지 가르는 수준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하나의 단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과 전자 두 단어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BLCD 전동기 같은 경우도 이거를 두 단어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죠. 단어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을 하고 기존 검색 방식이 형태수 분석기를 통해서 얻어진 가장 최소 단위의 단어를 기준으로 이 각 단어들의 포함 유무를 따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단위를 좀 높여보자. 예를 들어서 키프레이즈의 그 길이를 키워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세맨틱 서치의 가장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국 세맨틱 서치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를 넘어서 키프레이즈를 잘 찾고 이들에 대해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키프레이즈 추출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BLDC 전동기가 두 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지고 각 키워드의 출현을 통해서 검색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세맨틱 서치에서는 BLDC 전동기를 하나의 키프레이즈로 다루고 이 키프레이즈와 유사한 키프레이즈를 포함하는 문서를 찾는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에 꼭 BLDC 전동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BLDC 모터 또는 브러시리스 모터
또는 브러쉬리스 DC 전동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키프레이즈의 길이를 키워나가면 결국은 점점 그 의미 기반의 검색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 길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한 10단어 넘어가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추출된 키프레이즈에 벡터 값을 부여해주는 인코드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프레이즈가 얼마나 유사한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프레이즈를 숫자, 정확히는 여러 개의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로 바뀐 걸 보통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숫자화된 벡터 값이 얼마나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세맨틱 서치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특허 문서에서 추출된 키프레이즈와 이들에 대한 벡터는 대략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프레이즈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와 함께 그 가중치 정보, 문서 내에서 해당 키프레이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수치와 정보가 되겠죠. 이 가중치 정보와 벡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벡터의 경우 그 크기, 보통 차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차원이 클수록 성능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연산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의 경우는 100에서 1000 정도 사이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벡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영어로는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고 보통 텍스트의 경우 임베딩이라고도 부릅니다. 임베딩의 수준도 단어에서부터 구문, 문장, 문서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예제에서는 단어나 구문 수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벡터는 결국 숫자라서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이징에서 중국을 빼고 일본을 더하면 도쿄가 가장 높은 점수로 뽑힙니다. 이 결과는 벡터의 의미적인 정보, 의미적인 요소가 충분히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계 정보를 포함하는 단어의 경우는 산술 연산을 통해서 재미있는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예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에서 남자를 빼고 여기다가 여자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장에서 학교를 빼고 회사를 더하면 사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벡터 같은 경우는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벡터화되면 유사한 두 텍스트가 벡터 공간상에서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시각화를 위해서 벡터의 차원 또는 크기를 3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3차원 공간에 그 벡터들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searching for를 찍는다면 이와 가까운 의미의 단어 또는 구문을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ing for라든지 seeking이라든지 한국어의 경우는 찾는, 찾는 중 이런 단어나 구문들이 근처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벡터로 바뀌면 벡터 코사인 연산, 결국 이 연산도 산술 연산의 일종이고 벡터 공간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를 계산하는 거라서 이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벡터 또는 임베딩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요? 임베딩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보통 이제 영어로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뉴스라든지 책, 블로그, 백과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어낸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를 지운 뒤에 그 단어를 잘 맞추도록 학습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텍스트를 이루는 각 단위 토큰들 또는 단어 이런 토큰들에 대해서 임베딩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문장이라든지 구문이나 문장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을 이루는 각 단어별 임베딩 값들의 합산 또는 평균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까지 이번 발표의 제목에 들어있기도 한 번역 모델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번역 모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번역 모델은 일종의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기존의 언어 모델이
단일 언어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번역 모델 같은 경우는 병렬 말뭉치, 영어로는 이제 페럴 코프스라고 부르는데 이 페럴 코프스를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풀어야 할 문제도 빈칸에 단어를 맞출 때 주변 단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역할 원문과 이미 번역된 단어들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페럴 코프스를 통해서 학습된 번역 모델은 모노링굴 데이터 기반의 언어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맥락과 구조화된 관계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의 구조와 학습 방법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 그림은 번역 엔진을 최대한 간단하게 도식화한 건데요. 왼쪽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코드는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어떤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부분이 디코더인데요. 결국 벡터 값을 가지고 번역될 단어 하나하나를 예측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공신경망 번역 모델, 영어로는 NMT라고 부르는데, 이 NMT의 인코더 부분을 벡터 생성기로 활용하면 전통적인 언어 모델에 비해서 훨씬 좋은 인베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미 기반 특허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서로부터 키프레이즈를 추출하고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키프레이즈 추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지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는 아니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키프레이즈, 이렇게 추출된 키프레이즈를 벡터화해야 합니다. 이 벡터화를 위해서는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벡터 값을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NMT 인코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문서별로 키프레이즈와 이에 대한 벡터 값이 구해지면 이제 두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사도 계산은 각 프레이즈별로 유사도가 적정값 이상인 경우에 이 유사도와 각 프레이즈별 가중치를 서로 곱해서 합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검색 대상 문서에 대해서 유사도 점수를 계산한 뒤에 이들을 정렬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결과는 키워드 포함해서 키프레이즈 수준에서 유사도가 높은 이 프레이즈 쌍들이 얻어진 결과에 대한 예시입니다. 보시면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유사도가 1.0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1.0 이외의 경우는 보시면 이제 0.8 내지 9 이런 값들이 보이실 텐데 동의어 형태도 보이고 띄어쓰기만 다른 형태도 보이고 단어 순서가 바뀌었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사 구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결과만 보셔도 기존의 키워드 매칭 방식 대비 벡터 유사도 기반의 검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풀기 힘들었던 문제들이 많이 풀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도 명확합니다. 검색 도메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AI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검색은 사람도 잘 못 푸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반복적인 계산이 더 적합한 특성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그 두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문제로만 한정 짓는다 하더라도 두 가지 정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키프레이즈의 길이가 길어지면 결국 벡터 값의 정확도가 또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길이 이하의 프레이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은 결국은 사람에 비해서는 더 좁은 영역의 컨텍스트만으로 결과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키프레이즈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지도 아직 명확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 발전으로 다양한 업무에서 자동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GI, 보통 강인공지능, 우리말로는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AGI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계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특히 유사 특허 검색 도메인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특허 검색뿐만이 아니고 번역이라든지 음성인식 등 대부분의 AI 도메인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GI는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AI 과학자들이 단기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기계는 지금처럼 보조 역할을 더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번역 엔진이 유사 특허 검색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